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감사한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커뮤니티에서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승무원을 준비하는 예승이 친구들이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인 늘스타에게 궁금한 질문이 무엇일까? 정말 저도 궁금했는데 댓글 1위, 좋아요가 무려 36개가 달린 그 댓글은요. 작성자 윤222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2년제와 4년제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진급이나 연봉 등 포함해서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입시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졸업 시즌인데 내가 과연 승무원에 정말 합격률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대학생, 취준생 친구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질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어디가 항공사에 좀 더 잘 뽑힐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간결하게 핵심만 말하자면 어디든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제 이상부터는 어떤 국내의 8개 메이저 항공사에서도 전부 다 우대가 되고 그 경력이 인정이 되는 그러한 학력이다 보니까 정말 전혀 무관하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해서도 어디가 조금 더 잘 뽑히나요?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공도 정말 무관합니다. 저조차도 일문과 경영학 복수 전공을 한 항공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희 동기들도 살펴보면 경찰 행정학과, 무용과, 법학과, 중국어과 등등등등 정말 다양한 학과에서 왔고요. 또 살펴보면 2년제 뷰티과도 있고 미용과, 패션 디자인, 패디과 등등등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꼭 4년제만 뽑히고 2년제는 좀 불리하고 이런 것이 승무원에 있어서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년제와 4년제 진급에는 차이가 있겠죠? 라는 질문에 저는 과감하게 답변은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급이 되는 데에는요. 가장 중요한 건 학벌과 전공 이런 게 아예 배제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 기업에서는 조금 그런 학벌이라든지 학력사회 서로 좀 끌어주고 학연 지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승무원을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이건 정말로 레알 팩트 그런 게 정말 없는 직무가 승무원이다. 그래서 승무원이란 직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에서 배웠던 전공이라든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레포트를 쓰고 승객한테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그럴 일이 없죠. 오히려 인적 서비스로서 어떤 세심한 배려와 센스와 외국어 능력과 방송 평가, 체력, 성실성, 사교성, 팀워크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 평가사항에 있어서는 대학교라든지 전공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우리 2년제 학생들 조금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진급은 아니더라도 입사할 때에는 2년제, 4년제의 월급 차이는 있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항공 출신이다 보니까 대한항공 승무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B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3년에 대한항공에 입사를 했었던 4년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들어갔을 때 6급부터 5급, 4급, 3급, 2급, 1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처음에 인턴 승무원은 6급과 5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4년제 학생은 5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었고요. 2년제 학생들은 6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급여의 차이는요. 월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세후 금액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2년제 친구들이 아쉽긴 아쉬웠죠. 그래도 요거는 인턴 기간 뿐이고 인턴이 지나면 모두가 5급 승무원으로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혀 2년제니 4년제니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2015년쯤이었나요?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2년제 출신이나 4년제 출신 전혀 대학에 상관없이 모두가 입사했을 때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쉽게도 모두가 4년제 대학교처럼 좀 높은 급여로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지고 2년제 급여로 이제는 다 받게 되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급에는 차이가 있겠죠? 라는 질문에는 답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학 점수라든지 고객 칭송 점수, 그리고 불만을 좀 받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떠한 상황들, 비행에서의 팀 평가들, 팀장, 부팀장들이 주는 평가들, 뭐 이런 것들 다 합산을 해가지고 그런 걸로 평가가 됐을 뿐이지 이게 어떠한 대학을 나왔다, 어떤 과라서 조금 더 준다 이런 거는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을 전혀 가르지 않고 있으니 진급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 공정한 보상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제 학생들은 조금 더 희망적인 답변이 될 것 같네요.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고 수시 1차를 앞두고 있는 입시생들에게 추천을 한다면 어디를 가야지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항공과만 온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2년제와 4년제의 속성을 한번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한항공 기준으로 했을 때 2년제나 4년제나 별 차이는 없어요. 승무원이 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2년제 같은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준비를 참 잘하면 바로 21살부터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 진급 시기도 점점 빠른 나이에 출세를 할 수가 있고 사무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른 친구들은 20대에도 사무장이 되죠. 이렇게 항공과 2년제를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4년제를 안 가면서 대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에만 400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2년제에서 4년제까지 2년 정도 4학기가 있다고 친다면 1,600만 원 정도가 더 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적으로만 따져봤을 때에는 2년제 항공과가 4년제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년제 항공과는 좋지 않냐?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4년제인 만큼 커리큘럼의 코스가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을 거고 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이 조금 더 탄탄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무원만 될 건 아니잖아요. 혹시 내가 승무원에 계속 지원을 하는데 낙방을 했을 경우에는 이 항공사, 대한항공만 지금 이렇게 2년제, 4년제가 차이가 없는 건데 일반 기업은 분명 2년제와 4년제 출신의 호봉과 급여 차이, 그리고 잘 뽑히는 것의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을 무시 못하니까 4년제를 좀 따고 싶다. 승무원만 바라보는 것보다 4년제를 가가지고 조금 더 서비스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하고 그리고 4년제에 대한 학위까지 취득하는 거. 그것이 또 하나의 목표나 전략이 될 수도 있죠. 지금 UAE에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수시 1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내일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된 학교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때 따져봐야 할 것은 2년제, 4년제 구분 없이 우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학과의 커리큘럼, 교수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합격률 배출한 명단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직을 배출했다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가고 싶은 거 외항사도 물론 좋지만 국내 항공사에 어떻게 지금 취업을 했는지 그 채용 현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프로그램들도 있죠. 학교에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항공사에서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인턴 과정들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을 가게 된다면 항공과를 선택하는 것은 직업전문학교를 가서 빨리 그 직업에 도전을 하고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우선 합격을 시켜줘야 내가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승무원이 되는 거고 2년제든 4년제든 따지지 말고 뭐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많이 넣어보셔가지고 거기 하나하나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캠퍼스 늘사님 그런 건 언급 안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들은 떨어지나요? 항공사에 입사하기 힘든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아닙니다 라고 단호박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행을 하면서 승무원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보긴 했지만 그때 선배님은 학교가 어디세요? 뭐 전공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재직자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도 야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뭐 굳이 다 밝히나? 뭐 있기야 있겠지.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좀 팩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학점 은행제라든지 사이버 캠퍼스 출신의 분들이, 승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주춤하고 실망하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여러분은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서류를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졸업 이수를 똑같이 했고 2년제 학생이긴 하지만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캠퍼스로 컴퓨터로서만 이수를 했네. 그렇다면 승무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팀워크라든지 사회생활 활동하는 부분들, 사람들과의 사교성, 친화력 이런 것들인데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 부분들은 전혀 배우지 못했겠구나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사이버 캠퍼스나 학은제, 홈스쿨링을 한 친구들한테는 약간의 페널티로 작용을 하는 건 사실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을 할 부분이 아닌 게 승무원 준비하는 예생이 중에 페널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162가 신장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62, 3 간당간당하는 제 키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페널티가 키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라든지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어학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의 페널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극복하면 합격을 하는 거죠. 저는 승무원 면접 자체를 원어원도 있고 슈퍼스타 K도 있고 요즘 고등 래퍼 쇼미더머니까지 오디션 프로그램들 정말 많잖아요. 그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계급장 다 떼고 그 사람의 뒤 이력 다 떼고 이 사람의 재능과 능력, 사람을 빨아들이는 흡입력, 그리고 얼마나 설득이 되는가, 센스, 논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친근한 이미지 등이 항공사 승무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점이 어떻다, 학벌이 어떻다, 이런 것들, 페널티가 분명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2년제, 4년제 학교를 직접 다닌 게 아닌 홈스쿨링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예생이분들 절대 기죽지 마시고 서류에다가 조금 더 많이 써주세요. 사회활동 했었고 봉사동아리 했었고 그리고 내가 사이버 캠퍼스 다니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분기마다 만나가지고 동아리 회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과 학회장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편견을 내가 해소해가면 되겠구나. 답변도 그렇게 준비를 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뿐이지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궁금증은 이렇게 늘스타가 해결해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구독 꼭,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